박테리오파지들이 대부분 DNA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 DNA만 들어와서 자신 거를 막 복제하고 세균 DNA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파지 들어오면 파지 DNA 공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지도 DNA고 우리도 DNA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자르고 파지도 자르고 이렇게 되니까 자신의 DNA는 안 자르고 파지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 보니 특이성이 발달되었고 그래서 파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해서 절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균의 DNA가 파지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균의 그 서열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메티라로 보호를 하는 거죠. 22번 플라스미드 벡터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 영어도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플라스미드 벡터가 갖는 특징 벡터. 자, 이 플라스미드 DNA부터 먼저 챙겨볼게요. 플라스미드 DNA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작은 환영의 DNA이고 이건 세균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액에서는 효모를 제외하고는 플라스미드란 건 없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크로모소말 DNA라는 저도 이 표현 좋아하는데 세균에서 복제에 필요한 서열을 염기서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크로모소말 DNA. 그러니까 복제는 이렇게 생명 활동에 중요한 유전자를 크로모소말 DNA 갖고 있잖아요. 그거의 엑스트라다. 그러니까 완전 필수 유전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플라스미드는 크기가 작다 보니 한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종류를 구분을 하게 돼요. 그 유전자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R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R 플라스미드. 그 다음에 접합이라고 해서 또 뒤에 주관식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접합 관여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F 플라스미드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식물에 뭐 감염이 돼서 갑자기 근두암종 종양을 일으킨다라든가 이런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비룰런트 플라스미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이름은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종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종류. 이러한 플라스미드 DNA는 작고 환영이며 자체 복제 원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복제 원점. 그래서 숙주 안에서 스스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오리지널 리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럼 끝난 거야? 그러네. 그래서 벡터 얘기. 벡터는 내 DNA를 숙주세포한테 데려다 줘서 거기서 잘 발현하고 또 잘 복제돼서 자손한테 잘 물려지도록 기능을 해주는 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는 복제 가능해야 하며 때때로 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현되기도 하죠. 발현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 숙주세포에서. 그리고 벡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걸 이제 형조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벡터를 받았니 안 받았니를 선별할 수 있는 유용한 마커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유용한 제한요소 자리가 있어도 좋겠죠. 벡터의 4대 조건이거든 이게. 왜냐하면 내 효소하고 얘를 같이 절단해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유용한 제한요소 인식 자리가 존재를 해야죠. 벡터 4대 특징이라며. 크기가 좀 작을수록 좋죠. 큰 거보다는. 자, 복제 가능하고 선별자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유용한 제한요소 인식 자리가 존재하고 크기가 작은 걸로 하다 보니 뭐 대표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됐던 거예요. F보다도 비룰런트보다도 R 플라스미드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벡터였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 볼게요. 셀렉터블 마커가 있다고요. 그렇죠. 셀렉터블 마커가 있는데 이들은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인텍트, 즉 제조합 안 된 플라스미드 DNA만 갖고 있거나 또는 그 플라스미드에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제조합 DNA를 집어넣은 경우 리컴비넌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컴비넌트 된 걸 가지고 오던 또는 플라스미드만 가지고 들어오던 그런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유용한 선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벡터만 들어오든지 제조합을 가지고 일단 형제전환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선별할 수 있는 막 그게 뭐지 분위기가? 그럼 저는 좀 마음이 급해서요. 얼른 내려가 봐요. 예를 들자면 all
다 된다거나 혹은 뭐 1번, 2번이 돼, 뭐 3번, 4번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일반 생물학의 외국 원서 연습 문제들이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러면 밑에 넣어서 빨리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고민하죠. 1번이 틀렸나? 막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보기를 다 봐야 돼요. 그 보기에 all of가 있잖아요. 저렇게. 그럼 답이 5번으로 갈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이제 눈치를 좀 채야죠. Unique Restriction Site, 제한 요소 자리, 유용한 제한 요소 인식서열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유니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집어넣는 DNA가 한 군데만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제한 요소 자리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아무 데나 들어가지 않거든요. 딱 제가 예측되는 자리로만 들어가라고. 그리고 스몰 사이즈, 사이즈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스몰 사이즈여야지만 내 DNA를 잘 데리고 들어가 줄 테니까. 뭐야, 다네, 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의도는 플라스미드하고 벡터하고 두 개를 다 공부를 하는데도 의미가 있고요.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푸는 요령에서 all of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진화로 넘어갑니다. 진화. 보통 1학기에 진화까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화 얘기를 좀 하냐면, 진화는 생물이 변한다는 걸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진화를 제안한 경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학문적 체계를 갖게끔 해주게 된 건 이제 다윈이죠. 그래서 다윈이 변한다라고 생각했던 진화의 단위는 종이에요. 생물 종. 그러한 생물 종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물종이 뭐가 생물종이냐. 뭐 분류의 최소 단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교배해서 가임성 자손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무리를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 수준에서 생물이 진화되는 걸 종분화와 종분화와 종소멸인데요. 이렇게 종 수준에서 종이 만들어지고, 이건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한 거야. 종이 없어지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대진화, 마크로 이볼루션이고요. 종 내 진화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 진화가 되는 걸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종 내 진화라고 하며, 이러한 종 내 진화는 종이 아니라 어떤 일정 지역의 동종의 집단, 동종 집단, 영어로는 이제 이게 population 개체군으로도 번역하고 그냥 집단으로도 번역하는데요. 어떤 일정 지역의 동종의 집단 내 대립 유전자의 빈도, 이게 또 대립 유전자의 빈도 또 가야지. 그럼 빈도가 변화되는 것이 종 내 진화죠. 가장 유명했던 게 그거잖아. 공업 암화, 영국의 맨체스터 집안에서 얼룩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얼룩이가 검은색으로 바뀐 게 아니고 얼룩이하고 검은색하고 같이 다 있었는데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무의 색깔이 어두워졌고 그러한 나무의 색깔에 적응을 잘한 검은색이 선택됐다고 보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진화의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방이 다른 종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한 종의 내부적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소진화입니다. 그리고 그 소진화에 어떤 연구 도구가 필요한데요. 무엇을 진화됐다고 할 것이냐. 바로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진화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립유전자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원래 유전자가 한 세트가 있었는데 그게 배수성이 돼서 두 세트가 됐고, 그러니까 한 세트가 있는데 그 옆에 한 세트가 고장나더라도 이 세트가 버텨주면 자연선택은 안 당하거든요. 자연선택이란 자연에 의해서 살아남거나 자식을 잘 만들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런 자연선택은 표현형에 작용을 합니다. 유전인자형이 아니라. 그래서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돌연변이가 먼저 생기고 변이가 축적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유전자의 진화죠, 이제는. 그래서 유전자의 진화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 진화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잡종 불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바로